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그 시간도 많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슬라이드 개수는 많고 시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정치 철학, 자유와 자비, 슬픈 티베트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슬픈 대목이 많습니다. 티베트와 중국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침략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티베트, 여기가 이제 자치구역이고, 워낙에 예전에 티베트 지역이 전체입니다. 그러나 요만큼은 이미 중국 성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보게 되면 민족의 자유, 자비의 인식과 발현 방식은 지정학적 위치, 즉 역사와 지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티베트 전역이 이만큼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토 면적의 4분의 1 정도니까 중국이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제 요 세 지역은, 북부, 동부 지역은 중국 세계병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했을 때는 이 자치 지역만 아니라 이 세 지역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신장이에요. 이제 티베트는 여기라면은 이제 위구르족 카자흐스탄 대개 이슬람 교도인데 국제 엠네스티가 수시로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여기 보시는데 오토노머스 리전인데도 자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 없는 자치구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달라이라마는 직위로 보게 되면 현세적 영적 지도자, 종교와 정치 모두에 관여하고 그것이 티베트 전통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정치적 불교도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2살 때 달라이라마 환생으로 인정을 받고 4살 때 달라이라마 옹립됩니다. 50년의 공산중국의 침공 직후에 15살 자치정부를 구성합니다. 50년 10월에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그 무렵 8만 인민해방군이 티베트 동부 침공했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통치는 일제 조선 통치보다 100배쯤 잔인합니다. 다음. 이게 제가 지금 이 발표는 이 책에 근거했습니다. 이 책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됐어요. 오늘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제 아이하고 같이 공역을 다 끝냈는데 마지막 수정 중입니다. 이 책 보게 되면 59년 3월 10일 라사에서 티베트 민족 봉기하게 되고 무력 진압하게 되고 수만 명이 사망하고 탈출하고 그런데 이제 달라이라마는 3월 10일만 되면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 이런 유럽 의회 연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인 성명 연설이 많습니다. 물론 불교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라이라마입니다. 4살 때 이야기예요. 참 어릴 때 이야기. 형님이고 아버지고 엄마인데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기 기억에 엄마가 화냈다는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모증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4살 때 무렵 달라이라마 옹립 직후 사진. 이게 19살 때 모택동을 만납니다. 가족 전체가 중국 가서 모택동을 만나요. 여기가 달라이라마, 모택동, 오른쪽은 판첸 라마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논란이 많습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달라이라마, 모택동, 주원래입니다. 다음. 모택동하고 달라이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59년에 아시는 대로 인도로 망명해서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다람살라에 거주하면서 티베트 정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조국 티베트에 대한 달라이라마 꿈인데 수십 년 동안 이걸 계속 유지해요. 티베트는 중립적인 비무장 성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꿈은 1000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중국 인민해방군이 철군하고 우리는 자치하고 비무장지대 티베트 고원에
벌채 금지. 벌채 금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고원지역이니까 나무가 벌채되면 성장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벌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질문입니다. 군대 없이 꿈의 실현이 가능할까? 다음. 그래서 이제 종교적 현세적 될 수밖에 없고, 또 세계사를 이해하면서도 종교적 은둔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제일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인간 본성론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인간은 진리와 정의, 자유, 민주주의, 평등에 대한 사랑이 있다. 또 이것들에 대한 인간 본성도 있다. 열망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고 그보다는 불행해진다. 이거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관찰의 결과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20세기 동유럽의 혁명은 본성의 실현 과정이었다. 그래서 여기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성, 열망, 기도라는 말도 사용해요. 본성이지만 열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실현 가능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본성론은 불교의 불성론과 유사해 보입니다. 불성이 있다는 말은 희망적 소식이지만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럼 불성이 있는데 왜 수행하지 않을까? 난문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본성이 있다는데 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가능할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런 본성론에 따라 세계사를 이해해요. 이제 그 동유럽의 평화적 민주운동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자유진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인간 본성에서 본성 핵심에서 비롯점을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동유럽의 평화적 혁명이었다. 과거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하면서 폭력에 의지해왔다. 이제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의 뒤를 이은 이 평화적 혁명은 미래 세대들에게 성공적인 비폭력 변화의 엄청난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1989년 평화투쟁을 이제 그 이후 세대들의 운동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기본권인 자유, 진실, 민주주의에 대한 인류의 기본적인 욕망은 조야한 힘으로 결코 누를 수 없다. 사람들은 단순히 괴롭히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투명 없는 사회, 본질적으로 인간 정신에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동안 권위적인 조직만이 인간 사회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더라예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선천적 욕구를 갖고 있더라. 비폭력적 민중의 힘 운동이 출현한 것은 인류가 폭정의 지배를 용납할 수도 그 아래에서 제 기능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반론의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공산주의가 이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상을 포함한 여러 고귀한 이상을 신봉했지만 자신들의 견해를 명령하려는 지도층 엘리트들의 시도 실패했다예요. 공산주의는 그들의 신념을 정진시키기 위해 무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공산주의가 낳은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제 평화적인 발언에 감동되셨는지 시간을 조금 더 주시겠대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꾸만 이런 이야기 해요.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인간 본성에 가장 기저에 있다는 것은 극과 폭력은 인간 본성에 반한다는 걸 보여줬다예요. 그런데 이런 신념이 수십 년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야만적인 힘이 아무리 강해도 자유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억누를 수 없다. 이 부분 보세요. 공산주의 체제가 가정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단지 의식주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속도 깊이 있는 본성을 지탱할 소중한 자유의 공기가 부족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인간이다. 단지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만족하는 동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 구소련과 동유럽의 평화혁명이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많이 주었다고 느낍니다. 그중 하나는 진실, 말 그대로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사람은 진실을 고마워하고 진실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피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증이자 진정한 토대이다. 그러니까 진실과 자유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DNA에 있고 이것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1998년에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 메시지인데 그 세계사의 흐름하고 그런 늘 같이 흘러가요. 그 세계 인권선언이 주장하는 가치나 명시된 원칙, 이 자연법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사회에서 자유, 평등, 인권 보장 등 본성이라고 그랬고, 이 자유민주사회에서 불성이 더 잘 구현된다. 그런 이야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면 이상적인 성과에서 자유평등 인권 보장이 가장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속적 민주사회, 공산사회가 안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에, 이런 견해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더 빨리 갑니다. 이게 61년, 이제 그 다람살 인도 망명 이후에 26살에 네루를 만납니다. 네루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루가 죽고 난 다음에 인디라 간디가 수상을 했고, 이 간디 수상입니다. 이거 아시죠? 아니까 보지 말고 맞춰보세요. 라다 크리슈난. 이분 책도 좀 번역이 됐었죠. 예. 네. 그 다음에 세상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캔터베리 주교 런던에서 만나고 요한 바오로 2세를 바티칸 시티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 노르웨이 수상인데 그 89년 평화상 수상 받 노르웨이 갔다가 만난 그 찍은 사진을 보입니다. 누구예요? 레흐 바웬사. 93년이군요. 소련이 91년 해체되고 동구라파가 민주자유와 유럽연합 창설을 인류의 진보로 간주하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레흐 바웬사를 만난 것은 자유노조가 설립되어 반정부 투쟁이 일어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미테랑 대통령, 그 다음 남아프리카에서 그 요하네스버그 넬슨 만델라를 만났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이분은 이 당시에 달람살로 오셨어요. 2015년인데 하여간 뭐 아시는 대로 이분도 노벨 평화상 받았고, 그 다음에 만델라는 클라크 백인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했고, 달람살레 2015년에 티베트에 찾아오셨어요. 이 두 분이 이제 더 북 오브 조이 책을 썼는데 번역도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년인가 타계하셨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빌 클린턴, 엘 고어,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다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대만 대통령 리덩휘예요. 대만에 두 차례 가는데 그때 가서 이미 대만과 홍콩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중국 때문에. 다음. 여기는 이제 하베를 만났는데 왜 손님이 차를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모습이고. 그 다음. 이건 고르바초프 대통령.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88년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선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동구권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도 강제적으로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고르바초프가 죽었어요. 그때 푸틴은 고르바초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코스타리카를 두 차례 방문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코스타리카 방문해서 한 국가가 군대 없이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와 자연 환경 보호에 헌신하는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답니다. 다음.
이게 2008년 런던에서인데요. 찰스 3세 부부의 황태자 시절입니다. 일본 동경, 일본을 6차례 방문합니다. 오키나와 평화공원 다음. 이게 이제 2008년에 이분이 이제 그 누구죠? 펠로시 하원 의장. 2008년에 다람살을 방문을 해요. 그 무렵에 2008년에도 티베트 라사에 평화 봉기가 있었고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펠로시 한 이야기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억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인권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이 펠로시가 다음 이제 한참 뒤에 이 리처드 기어 모임에서 이게 수레를 해요. 2008년에 내가 다람살레 갔는데 이제 인권에서 한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달라이라마가 옆에 있는 라마한테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펠로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도록 기도합시다. 깜짝 놀랬다고 나중에 수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 아이가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타이완에 가잖아요. 펠로시가.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미국 신문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직격탄 날리기로 했다는데, 하여간 펠로시는 개인적으로 이제 달라이라마 친분도 있으면서 중국의 티베트 침략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작년 7월 7일이에요. 이 사람 그냥 완전 찐팬이더군요. 작년 7월에 생일 때에 지금 다람살을 갔습니다. 다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그래서 2000년 11월 일정까지 정해 방한 날짜를, 그런데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14년에 추진회 결성이 됐고, 저도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만 결코 아무 된 게 없습니다. 이 활동 백서에는 정상적인 국가 중 달라이라마가 갈 수 없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었다. 한국은 제로, 일본은 6. 그러면 중국의 영향은 이렇게 강한 것, 지정학적 위치인지 아니면 자주성 부족인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작년 7월 28일. 여기가 다람살락이 있고요. 라다크, 인도 최북단인데, 여기서 7월 28일, 이게 법회를 해요. 사람이 45,000명 왔다. 그래요. 다음. 이 같은 데입니다. 그때 이제 강연 내용 중에 하나가 산티데과 입보리행론을 강연했다. 이게 국내에도 누군가 가서 이거를 유튜브로 이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 티베트 말을 바로 한글로 번역했는데 100수십 명이 듣더군요. 동시에 이상.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인드 앤 라이프라는 종교와 불교와 신디학, 그러니까 학문 공동체인데, 이거는 이게 일찌감치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8년 모임, 다람살레 있을 때 모임입니다. 이때 이 여성이 여성 미국 학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social learning, 주제가 emotional learning, empathy, kind behaviors, aggressive behavior, achievement. 결론은 이게 공감이 있고 착한 행동을 해야 이게 학문적으로 성공한다.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인드 앤 라이프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이 양반은 사실 칠레 생물학자인데도 초기 멤버인데 이미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앤 라이프 단체가 조직, 뇌과학자, 심리학자, 명상가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공동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인 결과예요. 마인드 앤 라이프 단체에. 그런데 많은 책이 이미 국내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불교 문화 역수입 비슷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이것도 사실은 달라이라마와 서양학자, 심리학자인데,
2000년에 이 책을 거의 영어로 쓰고 마칠 무렵에 다람살라에 가서 이제 달라라마 만납니다. 그럼 이 책 내용이 조금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더 이제 이 에크만이 수리하기로는 달라라마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평생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다음에 간 이유는 이제 딸 덕분입니다. 이 딸이 미 서부 지역에서 자기 티베트 고교 클럽 창설했고 다람살라에서 이 아이를 초청을 했는데 너 한 사람은 더 데려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별로 관심 없는 아버지 폴 에크만을 데리고 갑니다. 다음에 이제 나중에 두 사람이 이 책을 공동 저술을 했습니다.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달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분노의 원천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부친이 엄마 자살하는데 방조했다고 해서 평생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 몇 살 때인가 집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아버지 안 만나요. 그러나 이제 분노는 뭐 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에크만이 하는 이야기예요. 달라라마의 명상 수행이 일부 사람들의 뭔가 좋은 걸 일으키는 것 같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가 명상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 같다예요. 그러면 명상을 잘하면 그게 자리이기도 하고 이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라마는 처음부터 참여 불교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사 흐름에 깊이 또 빨리 들어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말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모든 인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공동 성향의 그런 인식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자비심이 인류 전체를 위한 불교를 내게 했다 하는 셈입니다. 탐진치는 예전부터 존재하지만 현대에는 이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탐진치는 개인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내성불교 전통 속에서 성장해서 사랑과 자비가 세계 평화의 도덕적 뼈대라고 느낍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 아내남의 자녀 또는 가까운 친구에 대한 사랑은 애착인데 이 애착은 꼭 이타심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한된 부족한 애착을 무한 확장해야 자비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적을 향해서도 가질 수 있는 폭넓은 사랑입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아시는 이야기라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12연기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그 명색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명색은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걸 오온설입니다. 우리는 색소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 그런데 이제 그 탄생부터 이 오온이 수평적으로 같은 양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증가하게 되고 이게 그 불법을 들어서 거룩한 제자가 되면 줄어들고 최소치에 도달하면 아란이 되는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이가 오는 보통 정장 확대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들 수 있고 불교 수행을 잘하면 오는 감소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달라라마는 이런 이야기해요. 오온이란 결국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더 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견딜 수 없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음에 뭐 어쩌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영국 그 시민 대상으로 한 연설이네요. 자비로운 태도는 당신의 마음 넓혀준다. 내적 평화를 준다. 내적 평화의 근간인 인간적 가치 정진시키는 길이다. 이게 그 행복한 건강한 신체와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런 오온 감소는 그 달라라마에 따르면 해탈보다는 늘 자비와 쉽게 연결됩니다. 그래 사무량시 물론 초기불교도 있지만 그러니까 해탈보다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다음에 뭐 이게 자비는 본질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 타자성이라는 장벽을 깨고 그 고통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에디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월트 위트만 표현대로라면 나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어떤 기분인지 묻지 않으며 나 스스로 상처 입은 사람이 된다. 이게 달라이라마식의 자비심이라는 겁니다.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인의 삶 속에서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고 국가 간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뭐 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윤리가 정치에서 쓸 자리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예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철학의 폭은 그의 정치 철학은 모든 생명과 환경을 위한 것, 성녀로서 자신의 관심사는 인간 가족의 구성은 전부 실로 모든 생명에까지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티베트 침공해서 70년 동안 억압, 민족의 정체성 박탈, 살인, 고문 등의 고통을 자서전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59년 망명 이후 인도의 민주주의 그리고 서구의 자유개방사회와 중국의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정치체제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겁니다. 이게 그 자서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중국인의 잔혹에 이렇게 기술했다. 십자가형 생체 해부, 희생자들의 창녀를 드러내거나 손발을 자르는 보통이었다. 심지어 그들의 머리를 베거나 태워 죽이고 죽을 때까지 산채로 매장했다. 혀를 찢기도 했다. 그 다음에 성녀들은 대중 앞에서 독신서약을 부정하도록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비구니 성녀에 대한 성적 고문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총인구의 6분의 1인 100만 명 이상이 티베트의 대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당국 이 숫자가 과장됐다고 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살해당한 사람, 수용소에 가서 굶어 죽은 사람,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국군 제발 철수해라예요. 티베트 잊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진정한 화해의 과정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티베트 본토에 있는 방대한 점령물의 존재는 모든 티베트인이 겪은 억압과 고통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일본 군대가 반도를 점령해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철군은 앞으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 의미 있는 관계 수립될 첫 발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지도자는 오늘날 점령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당사자 전원에게 만족스러운 이익이 있을 때 그때 거대 연합, 유럽 거대 연합이 가능할 거다예요. 그 유럽 연합은 그런 사례라고 간주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게 74년 이래로 이제 이게 이 책에 보게 되면 티베트가 50년 침공 이전 독립국이었음을 외국과의 조약 사례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 중국이 너무 세고 사람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아서 독립을 포기합니다. 또 중국 인민공화국 남아있는 것이 티베트 근대화 경제 발전시킬 수 있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독립 포기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자치를 주장해요. 그 내용은 티베트 문화 보존, 언어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또 완전한 환경보호 수행할 수 있으면 그럼 상호 이익이 된다예요. 이런 명실상부한 자치는 우창지역, 라사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국 헌법에는 그 자치구, 자치회를 인정을 한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명실상부한 자치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런 태도를 이게 지금 작년 석 달 전에 대만 RTI 방송의 인터뷰에도 이런 중도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독립 모색하지 않는다. 티베트 종교, 문화, 민족 정체성 보존해주는 진정한 자치를 원한다. 지금도 중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 지난 한 달 전에는 이진우 교수님의 이제 전쟁이 없다는 이라는 착각, 그 책에 나오는 인용이에요. 마키아벨리가 나옵니다. 마키아벨리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 영토 확장 욕구, 푸틴이든 누구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욕구, 유능한 자들은 이를 수행할 때 칭송받으며 칭송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비난받지는 않는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예요. 푸틴 시진핑을 따르는 것 같고, 그런데 달랄라마가 사실은 중도를 할 때 늘 현실주의라는 말도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달랄라마 현실주의는 개인 간의 국가, 민족 간의 거의 동등한 자격을 말하는 보편주의에 가깝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간디 달랄라마라는 보편주의는 인간의 선성을 믿고 자비 비폭력을 강조하고 국가, 민족 간에도 직접적으로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보통 말하는 현실로 보면 이런 보편주의는 이상주의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주의, 비현실주의는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겠는지, 그러면 예수의 아가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민족은 죽으면 부활하는가?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티베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불교 문화를 지키는 것이고, 또 불교 문화를 지키면 인류에게 무신론자에게도 유익하다예요. 또 불교 문화를 지키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도 이익이다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티베트 불교 문화 지키면 보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만해 참여불교가 다른 점입니다. 티베트 수장으로서의 각국에서 각국 여행하고 연설합니다. 만해 또 인도, 일본 제국의 세계사적인 움직임 일부를 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일부 종단 차원의 저항이었습니다. 달라라마는 현세적 영적 수장의 행위이기도 하고 또 유럽, 미국 등 서구의 지지가 많습니다. 이제 87년에 미국 의회 인권대회에서 연설 내용이군요. 이것도 오항복 평화 플랜인데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전토를 평화지대로 바꾼다. 티베트 민족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국의 대량 이주 정책을 폐지한다. 이것도 혹독한 정책의 모양이에요. 지금 아마 라싸 우창 지역에도 티베트인보다 중국인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민족이 같은 지역에 동등하거나 평등하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달라라마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중국은 자가 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유인권 보장이 없고, 더욱이나 티베트 지역에 오게 되면 있는 티베트인은 이중적인 탄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민족 차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적 자유를 존중하라. 그 다음 티베트 자연환경 복원하고, 중국이 티베트를 핵무기 제조 및 핵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 것 같은 거예요. 미래의 티베트 시위 및 티베트인과 중국인 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개시합시다. 이런 왕모 평화 플랜은 이미 4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CNN 인터뷰에서 티베트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컬처럴 제노사이드, 문화적 집단 학살, 일부 중국 공산주의 강경파 눈에는 티베트 고유의 문화유산과 티베트 정신이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될 위협 원천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중국 인민에 대한
중국 인을 옹호해서 발언도 거듭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독재와 중국 인민을 나눠보는 시각도 상당히 강합니다. 10억 명이 넘는 그들의 미래, 그들의 안녕은 개방사회, 법치, 투명에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물론 중국 인민 상당한 사람은 공산당, 프로파간다 뭐든지 열심히 들을 겁니다. 다음. 이게 마오쩌둥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헤어질 때에 마오쩌둥이 잘 있다가 달랄라마가 이런 이야기해요. 이게 종교는 독과 같다. 독신주의 고소하는 물질의 발전을 무시하는 종교는 독과 같다. 그러고 물론 헤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마오는 한편으로 아버지 자신 아들 같다고 하고 초기에는 인민을 위한 혁명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불교를 모르더라 해요. 그 이유 불교 모른다는 비판은 마오 이후 모든 중국 공산 지도부에 해당될 겁니다. 이게 자신 말미입니다. 마오 주석은 정치적인 힘은 천국에서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부분 정말 옳다. 천국에서 나온 권력은 일시일 뿐이다. 결국 진리와 정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승리한다. 나는 기도했다. 자비와 깨달음의 빛이 전세를 비추어 공포와 억압의 어둠을 쫓아내기를. 근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70년대에 게릴라 해체를 호소해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티베트 무장 게릴라가 60년 네팔 북부에서 중국 호송대하고 전투합니다. 미국은 티베트 군을 지금 포기하게 되고 중국 정부가 네팔에게 군대 무장 해제하게 하라 해요. 거부하니까 달라이라마에게 호소해요. 달라이라마가 녹음 테이프를 만듭니다. 그 내용이 네팔 내부에 수천 명의 티베트 난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무기를 포기하라고 그래요. 독립투쟁 우리 장기적인 안목을 하자. 그 이제 테이프를 들고 가서 이제 전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달받은 군인 지도자는 자살해 죽어요. 거부한 게릴라는 네팔군 추적받아서 물론 다 죽습니다. 이게 군사력이 100대 1, 1000대 1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붙어도 10대 1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100대 1이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명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작년 3월에 나와 얼마나 잘생겼어요. 티베트인인데도 중국에서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라사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이게 다람살렛 암걀 사원에 있는 부조 같은데요. 제가 이게 설명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를 위해서 호소하고 어쩌면 죽은 사람들을 독립열사 기념비처럼 보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또 다른 분신 자살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패배, 분노, 고뇌와 눈물의 흔적밖에 안 보인다. 그러고 죽었겠죠. 최소한 100수십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젊거나 그 다음에 출가성 일반인 합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사진이에요. 제가 우리 눈에 띄어서 이게 동티베트에서 201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비고니들이 직접 찍은 1인용 운막 사진. 그러니까 이게 캄 지역인데 캄 왕궁은 사라졌고 이 젊은 비고니는 수도 행위를 합니다. 이게 2010년에 찍은 사진이니까 자세히 확인해 이것도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럼 13년이 흐른 오늘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글 쓴 사람이 사진으로만 봐도 보는 이 도노케 한다라고 글을 남겨서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아까 자선을 일부입니다. 그 자서전인데 자선을 쓴 이유는 자선은 물론 과거사잖아요. 이게 원한 증오가 없어요. 철저하게 미래지향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제 그 노벨 평화 수락연설에도 이렇게 해요. 이게 수락연설의 일부입니다. 나는 억압자와 친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적인 이해와 사랑을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우리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우리 함께에는 중국인도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그 중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그 다음 기도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암송하라고도 그래요. 그 기도문이 그래요.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을 얻고 우정과 사랑의 영광 속에 거하기를. 그 다음. 이거는 이제 2008년에도 시위가 일어났고 수천 명이 죽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연설문입니다. 이게 관음신앙은 중국이나 티베트에 다 있다예요. 젠네식, 티베트 발음.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도를 선배 영적 자매로 존경하면서 바라보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시위 직후에 티베트인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돌아가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슬픈 슬픔을 썼는데 이게 그 산상순 8복 가운데 하나. 하여간 분노는 거의 없고 이 슬픔이 많아요. 그 다음에 상호의존성, 그 다음에 원수도 상호의존 서로 함께 존재해야 하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고 잘 지내자. 그런 이야기 반복해서 말합니다. 연기설 상호의존이라는 말을 풀었죠. 이 내용은 사틱다단 스님의 인터비잉도 사실 연기설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적도 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잘 지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국 국민의 것이지 공산당 지도자의 것 아니다예요. 지구는 인류에 속하고 중화인민공화국 14국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국민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이 충분히 알게 되면 선악을 구분할 거다. 검열을 정보제한 기본적 인권 고귀합니다. 모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를 투명성을 높여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필수다. 그 다음에 투명성이 있어야 부패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근데 이제 중국은 오늘날 보니까 도덕적, 영적 분야는 완전히 텅 비었다. 돈과 힘만을 생각하더라. 부정부패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 불교사 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질문을 물어요. 그러면 예전에 중국의 불교 도경과 같은 유산은 어디에 갔는가예요. 물론 늘 그 정치적인 통제를 확실히 받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 형제자매도 자유민주주의 좋아할 거다. 그런 이야기 해요. 중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봐요. 크기, 수, 군사력과 경제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와 원칙에 전념하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힘과 위대함을 규정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2월 19일자 중앙일보네요. 이게 백지 시위 한 게 작년 11월이었어요. 이 중에 100명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이게 이 젊은 아이들 다 구금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질문입니다. 자유에 대한 인간의 열망에 이게 백지 시위가 자유에 대한 인간 열망의 표출인가? 이런 열망이 힘이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 상권 불국으로 갈 건가? 달라라면 113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국 여성 젊은 아이예요. 자기가 살아기 전에 유튜브 방송을 남긴 중국 여성입니다. 다음.
이게 좀 참, 제가 이게 똥내 명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똥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레는 준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명상을 아침 3시 반쯤 일어나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적의 의심이나 분노는 받아들이고 나의 신뢰와 자비를 준다는 명상. 그런데 나중에 달라라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명상에 상대에는 영향이 없더라예요. 그런데 자기는 편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해서 제가 그런데 이제 자신이 편해지면 상대에 관대해질 거니까 대화나 타협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제 달라라마는 기도 명상 마음 바꾸지 못하지만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아시는 대로 나가르주나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유나 언설도 굉장히 능해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 인류는 모두 한 가족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모두 보편적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인간의 커다란 운동은 개개인의 주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각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개인이 각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감, 차분해야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두려움과 불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가 내적 평온의 씨앗 이런 것이 있고, 내적 힘과 자신감이 있어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운동하면 효과가 더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자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인 토대, 다른 하나는 그것을 확장한 넓은 의미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데 이제 종교의 목적은 관용, 관대함, 사랑, 인간의 긍정을 함양하는 것. 철학적인 관점 달라도 관계없어요. 기독교는 창조를 이야기하고 불교는 인과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철학적인 관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공통하니까 서로 잘 지냅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제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은 귀에 아마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는 만약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면 다른 경제보다 불교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동기가 부여받았을 때에 노력의 결실이 자신의 직접 온 것을 보면 개인적인 동기에 더 커진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자유경제를 예찬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못하는 건 뭐라 그러면 동기가 부족하더라예요. 그래서 이제 혼합경제를 주장합니다. 박경진 교수님도 어딘가에 보니까 혼합경제 주장자로인데 남이 쓴 글을 봤어요. 다음에. 그래 이제 혼합경제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경제 체제와 제대로 된 정부의 온정적 간섭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쉽습니다. 다음에. 그래, 달라라마에게 무조건의 자유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시장적 통제 경제에서 개인적 동기 무시와 비효율성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기본적 인권 박탈을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통제는 정치 검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슬픈 티베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하나는 전생에 내가 나쁜 업을 쌓았구나.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잠재를 개발해서 개발할 수 있는 둘 데 없는 기회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생망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네 가지 책무 희망을 갖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음 이게 우리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자비심, 용서, 관용 이런 걸 증진시킨다예요.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기 때문에 세큘러리즘이라는 이야기해요. 꼭 특정 종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비신자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종교화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티베트에 대한 책무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불교 과학의 공동 연구 아까 마인드 앤 라이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마인드 라이프에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을 정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 연구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인간의 선함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가장 크게 꼽힌다. 이 확신입니다. 인간에게 착함이 있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크게 꼽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이게 그 세계인권선 60주년 기념식의 한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이 옳다면 민주주의 사회에 사람이 착해진다? 그럼 착한 사람이 많은 민주주의 잘 세계 평화도 잘 지켜지고?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북한 사람의 거친 말이 그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으로 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이제 북한 사회 일반인이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거친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달라라마 이야기입니다. 100년간의 경험의 결과로서 우리는 인간의 매우 본질적인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개인기업 및 기업의 사적 소유와 경제의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도 이야기됐다. 다음에 불교의 민주주의 공통점, 다양한 길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디즘 복수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부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우리 본질적 인간 모습에 가장 가깝다. 자비, 비폭력 타자에 대한 제 불교와 민주주의의 공통이다. 다음에 이제 이게 자기가 전쟁을 반대하지만 항상 유화 정책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윈스턴 처칠이 표현처럼 2차 세계대전은 잘했다예요. 승전한 것도 잘했다. 나치 독일의 포압으로부터 문명을 구했으니까. 한국 전쟁도 한국이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방한 그 무렵에 한국사를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젤렌스키 바이든인데 달랄라마도 젤렌스키의 싸움을 자유를 위한 정당한 전쟁을 생각할까? 제가 바른 내용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름다운 내용이어서 그냥 시적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평온함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봄이 오면 해가 길어지고 햇빛이 많아져서 풀과 나무가 살아나고 모든 게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죽어서 헐벗은 식물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별로 즐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성장을 원하기 때문. 무너지거나 죽거나 파괴되는 걸 싫어하고요. 모든 파괴적인 행동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며 건설적인 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엄마 사랑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자비는 엄마에게서 배운다. 물론 그걸로 그치면 안 되지만 이건 아마 달랄라마 자신의 엄마에 대한 기억도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자신감을 갖는다.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수하려면 이 부분 들으셔야 합니다. 분노, 정오, 공포는 면역체를 손상해서 일찍 죽을 수 있으니까 자비심을 키워서 내면의 평화를 잘 간직해야 저항력의 세계에서 오래 사신답니다. 예, 오래 사실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동요는 우리를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온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면 육체는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자비.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또 이야기예요. 왜 중국에는 문화에는 연장자, 부모가 존경하는 좋은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이 문화유산이 다 파괴됐다고 봐요. 이게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는 저 말 때문에. 다음. 그러니까 중국인은 티베트의 문명화된 자비 문화 잘 모른다예요. 나약함의 표시로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달랄라마는 티베트인이 불교의 바탕을 우리 고유의 경전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입니다. 적은 소중한 서성.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독교 이야기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주는 감동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음에 눈앞에 가끔씩 나타나는 그 미운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정오가 진짜 적이래요. 다음에 이건 제가 이게 시간 4분을 끝내겠습니다. 시진핑이 들으면 제일 싫어할 내용이에요. 중국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해체하고 이게 소민족 국가 중심의 주권 국가들 공동체를 설립하라 해요. 이게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며 팽창주의 이념으로 자극받아 인위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오늘까지 시민지 방식 무력을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8천만 명의 소위 소수민족 그 바람을 충족시켜야 된다예요. 인류의 5분의 1이 사는 아시아 중심부의 진정한 행복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신에 다원적이고 민주적이며 사고 협력적인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시진핑 등장하는 거 제가 본 때까지 예상을 했어요. 그 시진핑 새로 등장하면은 개방민주주의 자유와 법치주의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중국 새 지도부가 이게 시진핑을 지칭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다음 중국 기대감 이야기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표현 자유, 언론의 자유, 통치에 대해서 투명성 있어야 부패를 막는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지만 시진핑이 기대를 했지만 아시는 대로 작년 10월 16일 시진핑 연설을 보게 되면 상권 분립 다당제 시장보다는 마르크스를 강조했습니다. 아마 달라라마는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건 20일 전에 이게 포탈라 라싸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입니다. 거기 가서 중국몽 실현가 나갈 거다. 당의 종교 방침 관철해야 한다라고 연설했답니다. 2년 전입니다. 다음에 단계적 무장 해제를 해요. 주장합니다. 핵무기를 제거하고 생화학 무기를 없애고 다음에 공격무기 마지막으로 방어무기 제거하고 그렇지만 국제경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핵전쟁을 경고해요.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성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거 귀담아 들으시면 좋습니다. 환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까르마와 파괴적인 감정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죽으면 재생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비와 기도 힘에 의한 재생.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로 살다가 나중에 유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더 높은 것에 태어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자비와 기도에 재생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손들어 보시면 스승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오프라한테 이제 무슨 물어요. 실수해요, 안 해요? 조금 작은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신 시간이 성공적이었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말하기 너무 어렵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부분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구를 파괴할 유일한 종류는 인간이다. 그 파괴할 능력이 있으니까 보호할 능력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다, 그죠? 달라이라마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흑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나 역시 그것이 머물 겁니다. 세계의 고통이 물리칠 때까지. 마지막이죠? 예.
다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네, 감사합니다.